감정일기 쓰라고 해서 썼습니다. 명상하라고 해서 앱도 깔았습니다. 호흡법도 해봤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생각합니다. 나는 원래 안 되는 사람인가 봐. 근데 이상한 점이 있거든요. 같은 방법을 써서 진짜 바뀐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댓글에도 감정일기 2년 차인데 완전히 달라졌다는 후기가 넘칩니다. 그럼 나만 의지가 약한 걸까요? 뇌과학적으로 보면 이 대답은 전부 틀렸습니다. 방법이 틀린 게 아니라 순서가 틀렸던 겁니다. 오늘 그 순서를 전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화가 확 올라올 때 침착하자 라고 속으로 말해본 적 있으시죠? 근데 그 말이 먹힌 적이 있으셨나요? 거의 없었을 겁니다. 이게 왜 그런지 알면 감정 조절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뀝니다. 우리 뇌에는 경보기가 하나 있습니다. 위험한 상황이 오면 0.074초 만에 알람을 울리는 장치예요. 눈 깜빡이는 시간이 보통 0.3초인데 그 절반도 안 되는 시간입니다. 누군가한테 무시당하는 말을 들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경보기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미 울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알람을 꺼줄 소방관은 어디 있느냐? 소방관도 있긴 합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잠깐 이건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 아니야 라고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역할이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소방관이 도착하는데 0.3초에서 0.5초가 걸립니다. 경보기보다 4배에서 7배나 느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경보기가 먼저 울리고 소방관은 아직 출동 중인 상태가 됩니다. 화재가 아닌데 경보기가 울린 거예요. 근데 소방관은 아직 출동 중이거든요. 그 사이에 우리는 이미 얼굴이 빨개지고 심장이 뛰고 목소리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게 감정이 이성보다 먼저 도착하는 순간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고장이 아닙니다. 원래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수만 년 전에 맹수를 만났을 때 0.1초라도 빨리 도망치라고 설계된 시스템이에요. 문제는 이 경보기가 현대 사회에서도 똑같이 작동한다는 겁니다. 상사의 한마디, 단톡방 일십, 친구의 핀잔 이런 것들에도 맹수를 만난 것과 같은 강도로 울려버리거든요. 2024년에 다트머스 연구팀이 뇌를 정밀하게 분석했더니 경보기가 있는 영역과 소방관이 있는 영역이 아예 따로 분리되어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둘이 같은 건물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곳에서 각자 일하고 있는 구조였던 겁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하지? 라고 자책하는 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경보기가 먼저 울리는 건 설계상 정상입니다. 예민한 게 아니라 원래 경보기가 먼저 울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건 성격이 아니라 뇌 구조의 문제예요.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감정조절법이 이 소방관한테 처음부터 너무 많은 걸 시킨다는 거예요. 경보기는 이미 울렸는데 소방관 보고 즉시 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자, 그럼 왜 감정일기나 명상이 나한테는 안 통하는지 진짜 이유를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잠깐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절대로 하얀 곰을 떠올리지 마세요. 하얀 털에 까만 코, 눈밭을 걸어가는 그 곰.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떠세요? 머릿속에 이미 하얀 곰이 떠오르셨죠? 이게 1987년 심리학자 다니엘 웨그너가 증명한 겁니다. 어떤 생각을 억누르려고 하면 뇌는 반대로 그 생각을 더 자주 떠올립니다. 이걸 반동 효과라고 하거든요.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더 강하게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정을 다루는 방식이 정확히 이겁니다. 화나면 참으세요. 불안하면 생각하지 마세요. 슬프면 털어내세요. 이게 최악의 조언이었던 겁니다. 2014년 메타 분석에서 밝혀진 건데 감정을 억누를 때 편도체, 그러니까 뇌의 경보기 활성이 오히려 더 올라갑니다. 참으면 참을수록 감정은 더 세지는 거거든요. 우리는 지금까지 감정 억제를 감정 조절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실패 원인이에요. 이번에는 참아보자 라고 다짐할수록 다음에 더 크게 터지는 이유가 바로 이거였던 거예요. 참는 건 조절이 아니라 폭발의 예약이었던 겁니다. 두 번째 실패 원인은 더 근본적입니다. 우리는 경보기 자체를 끄려고 했거든요. 불안이라는 경보가 울리면 명상을 하든 호흡을 하든 그 경보음 자체를 없애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2024년 다트머스 연구에서 결정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감정을 만드는 뇌 영역과 감정을 조절하는 뇌 영역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편도체는 감정 조절을 하든 안 하든 부정적인 자극에 똑같이 반응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경보기는 원래 끌 수가 없는 겁니다. 경보기를 끄는 게 아니라 소방관을 훈련시켜야 해요. 경보가 울렸을 때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하느냐. 이게 진짜 감정 조절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명상 앱을 깔면서 경보기가 안 울리길 바랐던 겁니다. 애초에 목표가 잘못됐던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문제입니다. 이게 사실 제일 흔한 실수예요.
많은 분들이 감정일기가 좋다고 해서 바로 일기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빠진 게 하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직장에서 팀장한테 깎이고 돌아왔습니다. 속이 부글부글 끓어요. 감정일기가 좋다니까 펼칩니다. 뭐라고 쓰게 될까요? 짜증남. 이 한 줄로 끝입니다. 다음 날도 짜증남. 그 다음 날도 짜증남. 일주일 뒤에 일기장 덮는 거거든요. 이게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훈련, 라벨링 없이 일기를 쓴 결과입니다. 리버만 연구팀이 2007년에 밝힌 건데 감정에 정확한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편도체 활성이 줄어들고 우측 보계측 전전두엽이라는 조절 영역이 활성화됩니다. 짜증이 아니라 무력감이었을 수도 있고 수치심이었을 수도 있고 배신감이었을 수도 있거든요. 이 구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이름을 붙이는 게 소방관 훈련의 첫 번째 단계였던 겁니다. 이름을 붙이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일기를 쓰는 거예요. 이 순서를 건너뛰고 일기부터 쓰니까 매일 짜증남 한 줄로 끝나고 결국 일주일 만에 포기했던 겁니다. 방법이 안 맞았던 게 아니라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거였어요. 그러면 진짜 작동하는 순서는 뭘까요?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이제부터가 하루가 바뀌는 구간이에요. 경보기가 울렸을 때 우리한테 필요한 건 소화기거든요. 그리고 이 소화기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3단계예요. 첫 번째, 이름 붙이기입니다. 아까 그 직장인 사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팀장이 회의에서 한마디 했어요. 그때 올라오는 감정을 대부분 짜증난다로 뭉뚱그리거든요. 근데 이걸 한 단계만 더 들어가 보는 겁니다. 이게 자존심이 상한 건지, 무시당한 느낌인 건지, 아니면 잘릴까봐 불안한 건지. 이렇게 감정을 세밀하게 쪼개서 이름을 붙이는 순간 뇌에서 흥미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경보기의 반응이 줄어들고 대신 소방관이 활성화되기 시작하거든요. 감정을 세밀하게 구분하는 능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부정적인 감정이 15% 줄고 공격적인 행동은 20에서 50%까지 감소한다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이름 하나 붙였을 뿐인데 이 정도 차이가 납니다. 심지어 어린 시절 힘든 경험이 있었던 사람도 이 능력이 높으면 정신건강 문제가 생길 확률이 낮아지더라고요. 감정을 세밀하게 구분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보호막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3인칭 전환입니다. 이름을 붙였으면 이제 시점을 바꾸는 겁니다. 나는 왜 이래가 아니라 자기 이름을 넣어서 누구누구이는 왜 화가 난 거지? 라고 바꿔보는 거예요. 이게 왜 되느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 이름을 부를 때 자동으로 켜지는 모드가 있거든요. 상대방을 한 발짝 떨어져서 보는 관찰자 모드요. 이걸 내 이름에도 적용하는 겁니다. 미시간대 연구팀이 확인한 건데 3인칭으로 자기 감정을 말하면 힘을 거의 안 들이고도 감정이 조절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핵심이에요.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시점만 바꿨을 뿐인데 뇌가 알아서 거리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세 번째, 호흡입니다. 근데 아무 호흡이 아니에요. 날숨을 길게 내쉬는 겁니다. 들숨보다 날숨을 더 천천히, 더 길게 해주면 미주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심장 박동이 느려지고 몸 전체가 이완 모드로 전환됩니다. 2분이면 충분하거든요. 2024년에 솔크 연구소에서 세계 최초로 이 호흡 감속 신호가 뇌에서 몸으로 전달되는 전용 경로를 규명했습니다. 호흡이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니라 실제 신경회로를 통해 작동하는 거라는 게 확인된 겁니다. 이 경로를 차단하면 호흡을 늦춰도 불안이 줄지 않았거든요. 반대로 말하면 이 경로가 살아있는 한 날숨 호흡은 확실하게 작동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겁니다. 경보기가 울리면 소화기를 꺼내세요. 첫째, 이름 붙이기. 자존심이 상했구나. 둘째, 3인칭 전환. 누구누구이는 왜 화가 난 거지? 셋째, 날숨 호흡. 2분. 이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근데 진짜 여유로운 사람들은 여기서 한 단계 더 앞에 있습니다. 소화기를 꺼내기 전에 이미 뭔가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가 불이 났을 때 끄는 방법이었다면 이제는 애초에 불이 덜 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신 분들은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소화기 쓰는 법은 알겠는데 애초에 경보기가 덜 울리게 할 수는 없을까? 당연히 있습니다. 소화기는 불이 났을 때 쓰는 거고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건 경보기 자체를 덜 민감하게 만드는 겁니다. 화재 예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주어를 바꾸는 훈련입니다. 누군가한테 기분 나쁜 말을 들었을 때 우리 머릿속에 자동으로 뜨는 문장이 있거든요.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하지? 이게 기본 세팅입니다. 여기서 딱 한 글자만 바꿉니다. 저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나에서 저 사람으로 주어만 교체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뇌에서 벌어지는 일이 달라집니다. 경보기 활성이 줄어들고 대신 인지적으로 상황을 분석하는 영역이 활성화되거든요. 이걸 인지적 재평가라고 하는데 재평가를 자주 하는 사람일수록
정신건강 지표가 유의미하게 높았고 반대로 감정을 억누르는 성향이 강한 사람은 오히려 정신건강 지표가 낮았습니다. 억누르는 게 아니라 바라보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작은 불편에 일부러 노출되는 겁니다. 커피숍에서 모르는 사람한테 말 걸어보기, 회의에서 먼저 발표 자원하기, 이런 소소한 도전이거든요. 가벼운 스트레스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불안 반응이 유의미하게 줄어든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역유자 관계라는 겁니다. 적당한 불편은 약이 되지만 과한 스트레스는 오히려 독이 되거든요. 그래서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게 핵심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미 이 방법을 써본 분들은 느끼셨을 텐데 처음 2주가 가장 어렵습니다. 뇌가 새로운 회로를 만들어내는데 보통 2주에서 4주 정도 걸리거든요. 그 고비만 넘기면 확 달라집니다. 같은 상황에서 경보기가 울리는 강도 자체가 줄어드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전체를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감정이 터졌을 때 즉각 대응 3단계. 첫째, 감정에 정확한 이름 붙이기. 둘째, 3인칭으로 전환하기. 셋째, 날숨 길게 호흡하기. 그리고 평소에 체질을 바꾸는 2가지. 넷째, 주어를 나에서 상대로 교체하기. 다섯째, 작은 불편에 일부러 노출되기. 이 5가지를 이 순서대로 하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방법을 몰랐던 게 아닙니다. 순서를 몰랐던 것뿐이에요. 그리고 이 순서를 아는 것 자체가 이미 첫 번째 단계를 시작한 거거든요. 다음에 경보기가 울릴 때 한 가지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감정에 이름을 붙여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경보기가 유독 자주 울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특정 상황에서만 감정이 폭발하는 패턴이 왜 생기는지를 다뤄보겠습니다.